자, 이번 시간에 수업할 내용은 의문의 변동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에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 보통 한 단어가 있을 때 하나의 의문의 변동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두 개 이상의 의문의 변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헛이불이라는 게 나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처음에는 그냥 순식간에 혼입을 하고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뭘로 되냐면 헛이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헛니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혼니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티귿이 뭘로 발음돼요? 디귿으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결국 뭐가 돼요? 니은이 첨가가 되고요. 여기서는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이 된다면 여기서 바로 뭐가 일어나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여기는 뭐야? 니은 첨가가 일어나고 여기는 비음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걸 적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머지 거는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개의 의문의 변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의문의 변동 말고 의문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자, 그거 한번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의문의 변동을 배울 때 개념이 안 쓰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모음이 있어요. 맞잖아. 그쵸? 모음은 일단은 구분을 나눌 때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을 나눈다고 얘들아? 모음은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을 나눈가요? 전설 모음이 있으면 전설 모음이 있으면 후설 모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있고 요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원순 모음이 있고 평순 모음이 있습니다. 요거 했잖아요. 맞습니까? 전체 단모음이 10개인데 전설 모음이 몇 개? 5개. 후설 모음이 몇 개? 5개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원순 모음은 4개, 평순 모음은 몇 개냐면 6개가 있다고 했는데 요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음을 배우는데 자음은 일단 두 가지로 가는 거죠. 자, 자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한글로 갈 경우에는 맨 앞에서부터 뭐라고 해요? 입술 소리. 맞습니까? 입술 소리.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혀에서 잇몸에 닿는 소리 뭐야? 혀끝 소리.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센 입천장 소리. 자, 요거 명칭 기억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센 게 있으면 또 말랑말랑한 여린 입천장 소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목구멍에서 나오는 목청 소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5개로 구분이 되는데 자, 이걸 갖다가 한자말로 얘기하면 입술 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입술이 몇 개야? 2개. 양, 순음. 맞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혀끝 소리는 치조. 즉, 치조. 이게 잇몸이란 뜻이거든요. 잇몸에서 나오는 소리라서 치조음. 센입천장 소리는 원래는 경, 9개. 입천장이 9개라고 했죠. 경 9개음인데 여기서는 뭐를 생략하기도 한다고 얘들아? 경을 생략해서 그냥 9개음이라고 한다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린 입천장 소리는 그냥 9개음이라고 하는데고 연하다 해서 연 9개음이란 말을 정확히 발생을 하고요. 목청 소리는 우리가 두 글자로 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전설 모음화라는 게 있어요. 양순음화라는 게 있고 경구개음화, 즉 구개음화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얘들아. 그쵸? 연구개음화가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런 명칭, 음운 변동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명칭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 있어요. 근데 자음은 또 하나가 뭐야?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일단은 안 울림 소리에서 뭐가 있냐면 예사 소리라는 게 있죠. 뭐가 있다고요? 예사 소리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된 소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가 있어요? 거센 소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도 또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축 말고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들 막혔다가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가 뭐라고 했어? 파열음. 자, 그 다음에 긁히면서 나오는 소리가 마찰음. 마찰음과 파열음 중간에 놓이는 게 파찰음이라고 나오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안 울림 소리의 3가지에 해당됐죠. 파찰음은 뭐밖에 없다고 했냐면 지읒계통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비음하고 유음이 울림 소리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음운 변동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음화와 유음화가 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원칙상 받침으로 발음되려면 막혀야 돼요? 뚫려야 돼요?
막혀야 되죠. 막혀야지 받침으로 발음. 만약에 마찰음점 쓰면 얘들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발음하면 뭐 돼? 마스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받침 발음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막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발음하는 이유가 파열음만 여기 보게 되면 파열음만 받침으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비음하고 유음이 받침으로 발음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열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몇 개예요? 6개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비음 하나 더 뭐? 이음. 맞습니까? 요거 빼고 기역, 디귿, 비읍이 파열음이에요. 알았니? 받침으로 발음되는 7개 알지 얘들아. 그치? 그 중에서 비음하고 유음 빼고 나머지 3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열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가 된다고 얘들아? 지읒이 파찰음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는 게 뭐가 있냐면 시옷하고 히읗 요 2개만 마찰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위축으로 발음하는 대표음은 7개가 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빼고 이음입니다. 맞잖아, 그지? 그 7개 중에서 비음 3개하고 유음 하나 뺐더니 나머지 3개가 남습니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파열음입니다. 가능하지, 그죠? 이해가 되겠어요? 요 명칭만 일단 알아두고 선생님이랑 뭘 배우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배웁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기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지금 방금 발음하는 대로 결국은 뭐냐? 대표음으로 발음됩니다.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건데 대표로 발음되는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간단합니다. 얘라 기역 받침이나 키읔 받침이나 쌍기역 받침이나 얘는 다 뭘로 발음합니까? 기역으로 발음합니다. 맞잖아, 그쵸? 문제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치조음이 문제가 돼요. 디귿 받침이나 티귿 받침이나 여러분 쌍디귿 받침 있는 거 봤어? 난 못 봤는데. 예. 시옷 받침이나 쌍시옷 받침이나 지읒 받침이나 치읒 받침이요. 쌍지읒 받침도 못 봤는데 맞습니까? 이것들은 다 뭘로 발음한다고 얘들아? 디귿으로 발음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디귿밖에 없는 거지.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비읍하고 쌍비읍 발음 없거든요. 얘들아. 피읍은 뭘로 발음한다고 얘들아? 비읍으로 발음한다고. 요 3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맞잖아, 그죠? 파열음 계통만 발음하시면 돼요. 결국은 자, 요거만 염두에 두고 우리가 메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요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문제는 우리가 2가지 내용이 나와요. 요게 기본적인 대표음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헷갈리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나는 너네들이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겹받침이요. 뭐라고요? 겹받침의 발음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겹받침은요. 일단은 뭐야 얘라 대부분은 다 앞자음을 발음할까요? 뒷자음을 발음할까요? 대부분이 다 앞자음을 발음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만 외워두면 돼요? 얘다? 예외만 외우면 되죠. 얘다? 뒷자음을 발음하는 게 2개가 있어요. 뒷자음을 발음하는 게 2개가 있는데 겹받침 중에서 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요. 리을, 미음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피읍 2개밖에 없어요. 리을, 피읍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를 읍다란 말 들어봤어요, 얘들아? 예,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자음을 발음하는 걸 일단 빼더라도 일단 뒷자음을 발음하는 거 리을, 미음과 리을, 피읍이 나오는데 요것의 예문을 한번 들어보게 되면 어떤 게 되냐. EX 해놓고서는요. 방금 얘기했죠, 얘들아? 시를 읍다 맞습니까? 이걸 갖다가 읍지, 읍고 뭐라고 쓰든 간에 일단은 여기서는 뭐냐면 뭘 발음한다고 얘들아? 리을을 빼고 뭐를 발음한다고요? 피읍을 발음한다. 엄마? 피읍이 대표음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다 뭘로 발음하냐면 다 읍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요거고 리을, 미음은 생각보다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뭐야? 삶.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쵸? 자, arm 그럼 팔이에요. 맞잖아요. arm, ARM 맞습니까? 이건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arm이에요. arm 이렇게. 뭔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계란을 삶다가 아니라 삶다.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가주는 거죠. 요게 이제 겹받침에서 뒷자음을 발음하는 기본적인 원리인데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또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건 또 하나가 더 있죠, 얘들아. 그때그때 다른 불규칙한 게 있어요. 맞습니까? 이 불규칙 겹자음이 문제가 되는데 불규칙한 케이스가 여기에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리을, 기역하고요. 알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돼요? 리을, 비읍이 문제가 됩니다. 알았어요? 근데 리을, 기역은 뒤에 어떤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리을 기억은 명사는 상관이 없는데, 얘들아, 알았어? 이 리을 기억은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은 원칙은 뭐 발음하게 돼 있어요, 얘들아? 원칙은 기억을 발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을 기억 다음에 뭐가 오는 경우가 예외가 되냐면, 얘들아,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기억으로 시작하는 뭐가 올 때? 어미야. 이게 더 중요해. 기억보다 어미가 올 때, 어미가 오게 되면 뭘로 발음하냐면, 얘들아, 리을 기억은 리을로 발음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옵니다. 리을 기억은 원칙적으로 뭘 발음한다고 얘들아? 기억을 발음합니다. 알았어요? 리을 기억은 원칙적으로 뭘 발음합니까? 기억을 발음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잘 봐봐야 얘들아. 리을 기억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어미예요. 말 보니까 어미죠. 맞습니까? 이 어미가 뭘로 시작했어요, 얘들아? 기억으로 시작했지. 갑자기 뭘로 됩니까? 리을을 발음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팔뚝이 굽다. 맞습니까? 우리 여학생님 찔리죠? 허리가 굽다. 맞습니까? 남의 얘기, 누구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양심이.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어떻게 나와요? 기억이도 시작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굴꼬가 돼버리잖아. 맞습니까? 근데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얘들아. 여기서는 우리가 흙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기억으로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뭘로 시작했어요? 기억으로 시작됐죠? 그럼 얘도 그럼 결국 뭐야? 흙과가 돼야겠네? 흙과. 왜 흙과가 돼요? 이게 어미예요, 아니에요? 어미가 아니라 얘는 조사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리를 보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뭐가 올 때? 어미가 올 때. 조사가 오면 여전히 기억으로 발음해주고. 오케이? 자, 요걸 보시는 게 첫 번째 원리. 리을 비읍은요, 잘 들어봐. 리을 비읍은, 이거는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리을 발음이 원칙입니다. 뭐 발음이 원칙이라고? 리을 발음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할게요, 얘들아. 예외가 몇 개밖에 없냐면, 예외가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 몇 개? 3개. 내가 여기다 쓸 것 같아요? 아니요. 예외 3개가 어디 나오냐면요. 어간이 뭘로 끝나는 놈? 밥.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밥이에요, 얘들아. 알았어?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아예 넙둥글 요거 하고요. 또 하나가 어간이 뭐? 넙죽하 요거요. 그럼 밥, 넙둥글, 넙죽하. 이건 외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잖아, 그죠? 요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야? 리을 발음. 요 3개만 비읍 발음. 선생님, 얘는 지금 봤더니 비읍 발음이 아닌데요? 맞잖아, 그쵸? 이거 비읍 발음 아니지, 얘들아? 요거는 특이한 형태를 지니는데 비록 이게 리을 밥으로 시작되는 발음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얘들아, 히읗이 나오지, 맞습니까? 히읗과 비읍이 딱 되면 자음 축약이라는 게 일어나서 뭘로 바뀌어요, 얘들아? 피음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축약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알았지? 예, 일단은 요거는 예외로 치시고 원칙대로만 뭐가 돼야 되라? 밥, 넙둥굴, 넙죽하 3개만 비읍 발음을 하고 리을 비읍은 원칙적으로 다 뭐? 리을 발음을 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여기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끝소리 히읗이 어떻게 발음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케이? 나오는데 기억을 한번 놓고 보십니다. 자, 끝소리 히읗이 나오는데 끝소리 히읗이 잘 봐봐. 이건 또 여기까지는 얼추 다 적었죠? 지워도 되나요? 네. 자, 요 원칙을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끝소리 히읗의 발음이 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끝소리에 히읗이 껴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껴있고 뭐와 결합되냐 왜라 여기서 보게 되면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결합하면 결국 뭘로 바뀌게 되냐면 얘들아 히읗과 기역은 합쳐져서 뭘로 바뀌어야 되라? 히읗. 맞습니까? 히읗과 디귿은 뭘로 바뀌어요? 티귿. 맞습니까? 히읗과 비읍은 뭘로 바뀌어요? 피읍. 히읗과 지읒은 치읒으로 바뀌는 축약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얘들아. 아까 발피다도 마찬가지로 방금 전에 했던 그 발피다도 마찬가지로 뭐냐?
자, 이게 끝소리 히읗은 아닙니다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보여지는 대로 히읗과 뭐가 비읍이 딱 결합되니까 얘네들이 합쳐져가지고 뭐가 됩니까? 피읍이 됩니다. 축약에 대한 기본 원리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하나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문제가 돼요. 받침 히읗 다음에 뭐가 오면? 시옷이 오게 되면, 뭐가 오게 되면? 시옷이 오게 되면 이게 합쳐져서 다 뭐가 되냐면 쌍시옷이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뭐냐면 자, 여기 보면 하지 마시고요.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쌍시옷.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쌍시옷. 합쳐지니까 뭐가 돼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요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히읗 다음에 뭐가 결합되는 거냐면, 어미 니은이 결합되잖아요? 그러면 이 히읗은 주로 뭘로 바뀌게 되냐면, 니은으로 바뀌게 돼요. 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히읗 다음에 뭐가 결합됐어요? 니은이 결합됐더니 이 히읗이 뭐가 돼요? 니은이 되잖아요. 히읗 다음에 뭐가 결합했어요? 니은이 왔죠. 맞습니까? 이 히읗이 뭐가 됐어요? 니은이 됐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히읗 다음에 뭐가 왔어요? 니은이 왔죠. 니은이 오면 설마 여기가 쌍니은이 붙겠습니까? 쌍니은이 안 붙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니은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니은 두 개가 안 되니까.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게 재밌는 거죠. 요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히읗 다음에 뭐가 왔어요? 니은이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야? 리을 니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리을 니은이랑 겹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니은이 뭐가 돼요?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알겠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아니라 받침 히읗 다음에 뭐가 오냐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때는 이때 히읗이 뭐가 됩니까? 탈락돼 버립니다. 이렇게요. 저기까지 갈 필요 없이 나은이라는 말 없이 해라. 좋아. 어떻게 해석합니까? 좋아라고 해석하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발음하잖아. 뭐가 탈락했어요? 히읗 발음이 사라져버린다. 이해가 됐죠? 저거만 놓고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얘들아. 알았어?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만 놓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지, 얘들아. 자, 지금까지 배웠으니까 문제 잘 풀 자신 있겠어요? 정말, 왜 자신이 없으세요? 자, 봅니다. 41번 문제. 다음의 단어를 표준어로 발음할 때 잘못 발음한 것으로만 묶인 것은 했습니다. 리을 비읍이죠. 맞습니까? 리을 비읍은 밥, 넙둥글, 넙축하를 제외하고는 다 리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리을 발음하는 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맞죠? 이건 잘못 발음한 걸 찾았으니까 얘는 지워야겠네. 이거 맞으니까 일단 동그라미 칠까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발음하라고요? 밥이니까? 밥다 해야겠네. 맞습니까? 잘못 발음했네요. 맞잖아. 그죠? 얘는 리을 기억이야. 리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안 왔으니까 뭘로 발음해? 원칙대로? 맞다 하고 발음해야지. 맞습니까? 잘못 발음했네요. 자,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배웁니다. 얘들아, 요거 다음에 모음을 시작하는 게 나오지.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겹받침은 이 뒤에 있는 겹받침이 어디로 올라가? 이 위자리로 올라가죠. 그럼 달글 하고 발음하는데 이렇게 비어있는 다음 음절의 첫 자리로 이렇게 받침이 옮겨가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연음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맞는 발음이 틀린 발음이에요? 맞는 발음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요. 얘들아. 리을 기억이 나와서 원래는 기억을 발음하려고 했더니 뭐야? 그 다음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뭘 발음해야 돼요? 리을 발음해야 되잖아. 그럼 얘도 맞는 발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어머, 여기는 글씨가 빠졌네요. 자, 요거는 뭐냐면 할다가 뭐가 되냐면 리을 티귿이에요. 리을 티귿이에요. 리을 티귿은 자 봐봐. 뒷자음을 발음하는 리을 미음이나 리을 피읍에도 해당이 안 되고. 맞습니까? 뭐야 아니라 불규칙한 경우인 리을 기억과 리을 비읍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 뭘 발음하는 게 원칙입니까? 그러면 리을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리을을 발음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그냥 할로 발음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 할다가 아니라 할따가 되는데 할타라고 발음했네요.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잘못 발음한 건 니은, 디귿, 비읍.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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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죠? 쉽죠? 자, 이 정도만 쉬우면 음절의 스위칭은 거의 끝난 거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좀 더 볼까요? 음절의 크 스위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달기라고 나왔어. 맞습니까? 맞잖아. 그쵸? 닭 더하기 2가 붙었지. 맞습니까? 그럼 여기 뭐야? 이 기억이 이 자리로 올라가야겠네. 맞습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되라? 달기가 돼야겠. 어머나 미친 거 아니에요? 달기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틀렸고요. 음절의 끝소리는 결국 뭐야 해라? 몇 개의 자음만으로? 7개의 자음만으로 소리가 난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습니까? 자음 앞에 오는 겹받침은 둘 중 하나만 소리 난다. 앞자음 또는 뒷자음. 맞습니까? 맞고요. 7개 자음 위에 자음이 끝소리로 오면 대표음으로 바뀌어. 몇 개로? 7개 대표음으로 바뀐다. 파열음 더하기 비음 더하기 유음. 맞잖아. 그쵸?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5번 읽기 귀찮으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 오케이? 닭이가 아니라 달기가 된다라는 거. 자, 요거 보시고요. 다음에 43번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표준 발음이 맞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발음하는 대로 발음하면 답이 나와요. 1번에서는요. 자, 밑줄 친 게 뭐가 되는 거니? 꽃 위가 되겠지. 맞습니까? 얘를 갖다가 뭐라고요? 꽃 위라고 발음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이럴 때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많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맞는 것 같다. 그죠? 해보니까 아니요 하고 나니까 맞는 것 같아. 그죠? 약한 모습. 자, 여기는 원칙이 뭐가 되냐면 자, 봐봐. 받침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은 대표음일까 아닐까? 대표음이 아니에요, 얘들아. 대표음이 아닌 받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얘들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옵니다. 형태소가 오는데 이때 이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 뭐라고요? 실질 형태소인 경우와 이 실질 형태소란 말은 주로 뭐가 오는 경우냐면 명사나 아니면 용언의 어간이 오는 경우. 오케이? 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모음으로 시작한 형태소가 형식 형태소. 오케이? 형식 형태소. 그럼 명사가 아니라 뭐가 오냐면 주로 조사나 어간이 아니라 뭐가 와요? 어미나 접사가 오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경우에 원칙을 알려드리면요. 이때 이 받침은요. 실질 형태소로 가기 전에 이미 뭐가 일어나게 되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얘는요. 그냥 우리가 뭐는 연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 우리가 꽃 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결국은 뭐야? 치옷이라고 하는 대표음이 아닌 받침 다음에 위, 모음을 시작한 형태소가 왔죠. 맞습니까? 얘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예요, 명사. 위는. 맞죠? 위, 아래. 맞습니까? 어서 많이 듣던 얘기다. 자,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명사죠. 그럼 결국은 얘는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치옷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얘라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꽃위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는 거냐? 개구리 한 마리가 죽은 채로 여기 나왔죠, 얘라. 요게 나와요. 그럼 뭐야? 닭과 앞이 나오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얘라? 명사, 실질 형태소. 맞습니까? 그럼 이 리을 기역은 대표음이 뭘로 바뀌어야 돼, 얘라? 기역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럼 달가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다가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봐봐. 이게 재밌는 게 다가패가 되면 잘 봐봐. 앞, 애가 나오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글씨 참 거지 같네요. 자, 여기는 이게 명사니까 당연히 뭐냐면 얘가 대표음인 기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뭐가 되라? 조사죠. 형식 형태소니까 뭐야? 이 피읍이 뭐야? 그대로 뭐가 된다고요? 연음되면 피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다가패라는 말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리을이 뭘로 바뀐다고? 기역으로 바뀌어서 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맞잖아, 그치? 이 피읍은 원래는 여기 있던 놈이 결국 뭐야? 위로 올라가서 연음이 된 겁니다. 왜? 조사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는 뭐냐? 겉옷이 나왔어.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겉옷만 놓고 따진다 보면 맞잖아, 그치? 이때 옷이 뭐가 돼요? 명사죠. 그럼 당연히 이 티귿이 뭐가 돼? 대표음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케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길 봤더니 얘는 을은 뭐가 돼야 되나? 조사죠. 맞습니까? 그럼 이 시옷이 뭐야? 그대로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올라갔고 시옷이 그대로 연음이 된 겁니다. 뭔지 알겠죠?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밭과 아래가 나오면 맞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래가 뭐가 돼요? 명사죠. 맞습니까? 명사입니다. 그럼 결국 뭐야? 얘가 뭘로 바뀌어서? 디귿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럼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이 한번 뻔한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게. 자, 44번입니다.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한번 또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1번 리을 비읍이네요. 맞습니까? 리을 비읍인데 자, 비읍을 발음하는 예외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죠. 맞습니까? 세 가지 밥, 넙둥굴, 넙죽하. 맞습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뭘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리을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맞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안 되니까 리을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리을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얘는 넓고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넓고가 돼야 된다. 이렇게요. 3단은 무조건 뭘 발음한다고 해라? 미음, 뒤에 걸 발음합니다. 그래서 3꼬라서 미음을 발음하는데 문제는 얘가 고가 아니라 뭘로 발음해야 된다? 꼬로 발음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얘가 미음으로 발음하니까 얘는 뭘로 발음해야 되냐면 3는으로 발음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막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리을 기역이잖아. 맞습니까? 자, 리을 기역 다음에 뭘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어요?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얘는 무조건 뭘로 발음한다? 리을로 발음해야 된다. 왜? 리을,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어머? 자, 겹받침 다음에, 즉, 대표음이 아닌 받침 다음에 은이는 어미죠. 맞습니까?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 이 중에 뭐야? 연음. 기역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니까 말, 근이가 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밥단은 무조건 뭐가 된 거야, 얘들아? 밥이야. 맞습니까? 밥이야.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고, 얘들아? 밥이라니까요. 얘도 무조건 뭐야? 밥이 된다니까요. 리을 비읍 중에서 예외에 해당되는 거. 기억나요? 자, 읍다도 무조건 뭐야, 얘들아? 뒤에 거야. 맞습니까? 근데 얘는 뭘로 발음해야 돼? 비읍으로 발음해야 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비읍으로 발음했고, 비읍으로 발음했는데, 문제는 얘는 비읍으로 발음해달라고 이제 읍는 하고 적어놨는데, 맞습니까? 엄머?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비음화가 일어나서 뭘로 바뀌는 겁니까? 음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답 몇 번? 5번인 거 확인됐어요? 자, 지루할 정도로 유사한 패턴이 반복하는 이유는 음운의 변동 현상은요, 유사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야지 뭐가 돼? 눈에 아예 각인이 된다고 보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루할 정도로 같은 문제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굴이 넙죽한 사람이 자, 발을 밟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여기서 뭐야? 이건 연음이 돼야겠지. 맞습니까? 이건 빼더라도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얘하고 또 하나가 뭐야, 얘들아? 얘하고 맞잖아. 그지? 요거 때문에 그런데 얘는 어간이 밥이다. 맞습니까? 그럼 무조건 뭐가 돼? 밥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밥고 이렇게 가는 거죠. 밥고가 나오니까 얘 지우시고요. 얘 5번 지우시고요. 하나, 둘, 세 개. 맞습니까? 넙죽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밥, 넙죽하, 넙둥굴. 맞습니까? 널쭉한 거야? 넙죽한 거야? 넙죽해야 되는 거야. 그럼 넙만 한번 확인할까요? 아닙니다. 맞습니까? 넙 맞고요. 그 다음에 널 아닙니다. 답 몇 번입니까? 뭐 어떻게 돼? 뭐가 되는 거죠? 넙죽한 널쭉한 넙죽한 여기 있네요. 3번 맞습니까? 예, 내가 헷갈렸어요. 자, 몇 번까지? 46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자,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표준 발음법에 맞지 않는 것은 이건 니들이 한번 풀어보게 할까요? 예, 한번 풀어봐요. 답은 의외로 단순한 데 있어요. 원칙적인 데 있어요. 맞죠? 답이 진짜 나머지 거 확인할 필요 없이 원칙적인 거 하나에 나오죠. 맞습니까? 예. correct number is 3번 지랄하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맑게란 말이 리을 기역 다음에 뭐가 왔어야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죠. 맞습니까? 이럴 때는 원칙을 깨고 뭘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리을을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서 맑게가 맞잖아요. 맞습니까? 답은 원칙대로 간다고 했지, 얘들아. 무조건 얘는 무조건 뭘로 발음한다고, 얘들아? 배고파요, 밥 주세요로 발음한다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다를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A, N, Z를 다 배웠는데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화라고 써 있나요? 화면에? 잘 보여요? 아, 잘 안 보이죠? 예, 안 보일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자, 동화라고 하는 부분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동화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 자음동화, 모음동화 두 가지가 있나요? 자음동화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요? 뭐하고 뭐가 있나요? 순행동화와 역행동화가 있나요? 자, 예, 뭐 소설을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자, 동화에 대한 집중적인 필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화가 한자로 쓰면 뭐가 됩니까, 얘들아? 같을 동의 대화, 이퀄라이제이션, 오케이? 같아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동화는 뭐가 같아지느냐? 동화라가 뭐라고 해야 되나? 같아집니다. 뭐가 같아집니다. 맞습니까? 같아지는데 뭐가 같아지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발음이 같아집니다. 오케이? 발음이 같아집니다가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발음 나는 위치, 다시 말해서 발음 나는 방식, 좋은 방식이 같아집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발음 나는 위치, 좋은 위치가 같아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중에서 당연히 발음이 같으려면 좋은 방식하고 좋은 위치는 같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우리 여기서 발음 자체가 아예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완전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두 가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 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동화라고 하는 부분은 같아진다는 말은 뭐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나로 하여금 자기랑 같아지게 만드는 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볼 때 우리는 뭘 판단하게 되는 거냐면 동화에서 기본적인 컨셉이 하나가 있어요. 그 컨셉이 뭐냐면 의문의 변동이잖아요. 맞습니까? 여기는 뭐냐면 의문의 변동 대상이라는 게 있고요. 뭐라고요? 변동 대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변동되게 만드는 게 결국 뭐가 되냐면 음은 뭐요? 환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의문 환경이 변동 대상에 영향을 미치면 결국 뭐가 돼야 되나? 변동된 발음으로 발음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변동 발음이라는 세 개의 체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신라라고 하는 말을 봅시다. 얘들아. 신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뭘로 발음한다고 얘들아? 신라하고 발음이 되는데 일단은 변동될 만한 게 뭐야?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맞습니까? 그러면 변동 대상은 뭐야? 신할 때 니은이 변동 대상이에요. 얘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리을로 바뀌었으면 변동 발음이 리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 혼자 아이씨 뭘 한 번 더 춤춰봐 샥 해 리을 바뀐 거야?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결국 뭐에 영향을 받은 거야 얘들아? 똑같은 비슷한 게 뭐야? 얘가 야 내가 더 화려해 이 새끼야 이리로 바꿔봐 한번 샥 바꿔본 거죠. 뭔지 알겠어요? 그때 의문 환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들아 라의 리을이 의문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기를 볼 때 뭐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까 자꾸 어렵냐면요. 의문 변동은요. 한 글자짜리 음절의 끝설기칙 있지. 그것만 지 혼자 바뀌는 거고 나머지는 뭐에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의문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결합적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뭐에 대한 컨셉을 반드시 기억하자. 의문 환경에 대한 컨셉을 반드시 기억하자. 그래서 의문 변동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는 A형 친구들도 있고 B형 친구들이 있는데 B형 친구들은 반드시 뭐냐면 이게 안 나오고 여기서 시험 문제의 발단이 나옵니다. A형 친구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게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표준 발음법이거든요. 그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니라고 하고 묻기 때문에 정답 중에 10개 중에 8개는 다 뭐야? 변동 발음에서 시험 문제가 답이 나옵니다. 근데 가끔씩 뭐가 나오냐면 요것도 낑겨 있으면 3점짜리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문 환경에 대한 고민을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잘 봐봐. 여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 문제는 의문 환경이 지금 여기에서 뭐야? 변동 대상이 뒤에 놓였죠. 맞습니까? 그 뒤에서 앞에다 영향을 미쳤지. 우리 이것을 무슨 동화라고 하냐면 역행 동화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뭐냐면은 의문 환경이 앞에서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겠네. 맞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종로라고 써있는 부분은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종로하고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걸 애써서 종로 할 필요 없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변동 대상이고 얘가 변동 발음일 거 아니야. 맞습니까? 얘를 얘로 만들어주기 꼬신 놈이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그럼 얘가 뭐야? 의문 환경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행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둘 다 바뀌는 게 상호동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만 가도록 하고요. 알았죠? 자, 일반적으로, 자, 동화에는 또 뭐야? 자음동화와 뭐가 있어요, 얘들아? 모음동화가 있어요. 자음동화와 뭐가 있다고 얘들아? 모음동화가 있어요. 자음동화 중에서 조음 방식이 같아지는 거예요. 조음 방식 중에 우리 아까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비음이 아닌 새끼가 비음이라는 조음 방식을 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비음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음이 아닌 놈이 유음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유음화, 꼴랑 두 개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것은 뭐냐면 혀끝 소리, 치조음이 기준이, 조음 위치는요 항상 뭐가 기준이 되냐면 변동 대상이 디귿이나 시옷이 돼요. 디귿이나 니은이 되는, 디귿이나 니은이 뭘로 바뀌냐면 얘들아? 구개음화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 혀끝 소리, 치조음이 구개음이 됩니다. 즉 혀끝 소리가 생 이천장 소리가 되는 것을 구개음화라고 하고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얘들아. 혀끝 소리가 똑같은 디귿이나 니은이 연구개음, 즉 열인이 입천장 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연구개음화라고 하고요.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은 혀끝 소리, 니은이나 디귿이 뭘로 바뀌냐면 얘들아? 입술 소리로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양순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이렇게 그래서 5가지의 자음동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요, 얘들아,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는 표준이계, 비표준이계? 이거는 비표준입니다. 일어나긴 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표준이계, 비표준이계? 비표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모음동화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음동화라는 게 있어요. 모음도 동화가 있나요? 예. 모음동화는요, 기본적으로 얘의 특징이 뭐냐? 잘 들어보십시오, 얘들아. 모음동화는요, 음운환경이 정해져 있어요. 음운환경이 하나예요. 음운환경이 앞 또는 뒤에 뭐가 나오냐면 모음, 이라고 하는 게 모음 기준이 돼요. 뭔지 알겠어요? 이가 들어가, 이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긴 한데 잘 봐봐서 이가 앞에 있으면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이가 뒤에 있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모음 순행동화라고 해요. 자, 이게 이번 수능 특강 연계교재의 문법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지희가 질문한 게 바로 이 모음 순행동화예요. 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뒤에 있는 이가 앞에다가 영향을 미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해요. 이 두 개는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얘도 원칙적으로는 표준일까요? 비표준일까요? 얘는 전체는 아니고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기 때문에 원칙적 비표준에 해당이 돼요. 몇 개의 예외는 선생님이 적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동화가 뭔지 알고요. 맞습니까? 자, 동화 현상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음운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요. 맞습니까? 이제 원리를 아셨죠?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실제로 한번 각각 원리와 종류가 어느 정도 꿰어졌으니까 종류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이 나옵니다. 미다지가 됐죠. 이건 뭐에 해당돼요? 디귿이 지읒이 됐죠. 맞습니까? 그럼 결국 이건 말고 결과로 얘가 뭐가 된 거야? 구개음이 됐죠. 맞습니까? 그럼 구개음화가 되는 거예요. 디귿이 뭐가 됐다고요? 지읒이 됐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야? 구개음이 됐죠. 오케이?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구개음화에 대한 얘기예요. 잘 봐봐.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먹는다가 하는데 기억이 뭐가 됐어요, 얘들아? 이음이 됐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 이음은 뭐가 되냐면 얘들아? 비음이 되는 거잖아요. 비음화. 오케이? 마찬가지로 요거는 원래는 부어문에서 뭘로 바뀌게 돼서 음절의 쿠스로 위칙 문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 그치? 그 상황에서 뭐야? 이 기억이 뭘로 바뀌게 된 거야? 이음으로 바뀌었어요. 비음이 아닌 놈이 뭘로 바뀌었어요? 비음으로 바뀌었죠. 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비음이 뭘로 바뀌었어요? 미음으로 바뀌었어요. 비음이 아닌 놈이 뭘로 바뀌었어요?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비음화.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맞습니까? 안 해도 되죠. 이게 비음화예요. 비음화의 원칙은 여기 비음화가 나오는데 비음화는 아주 간단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위에다 적어드리면요. 어차피 뭐냐면 기억이 뭘로 바뀌어요? 이음으로 바뀌고요. 뭔지 알겠어? 디귿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구나. 병신. 자, 니은으로 바뀌고요. 맞잖아?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고요. 비읍이 뭘로 바뀌어요? 미음으로 바뀌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얘네들끼리는 조음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연구개음. 맞습니까? 연입천장 소리. 혀끝 소리. 맞습니까? 입술 소리. 같은 조음 위치에서 조음 방식만 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음화는 더 쉽잖아요. 유음화는 결국은 뭐예요, 얘가?
하나밖에 없어요.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어요. 이 하나밖에, 유만 유일하게 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볼래요? 여기 보면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자,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었잖아요.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로 바뀌어요. 하나밖에 없죠? 예. 요게 비음, 유음화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비음화는 완전 동화도 있고 불완전 동화도 있고, 에?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음화는 100%다 완전 동화입니다. 몇 개밖에 없으니까. 야, 유음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니은이 리을이 되려면 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리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완전 동화예요. 유음만. 알았지? 이렇게 염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재밌는 게 요거하고 요게 나오죠. 맞습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맞춤법 할 때 특히나 A형 친구들 신경 써야 되는,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볼 때 생짜로 아무것도 안 나오고 맞춤법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어. 기억나니? 예, 깍두기. 예, 어떤 친구는 그 이후로는 아예 깍두기 무만 보면 치를 떤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자, 그 작년에 수능 볼 때 수능복이 딱 8일 전에 수업한 내용인데 빙딱들이 반 이상이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능 알기를 문법 알기를 뭘로 아는 거지. 그렇게 틀려버리면 생짜로 그냥 2점 날아가는 거예요. 맞잖아, 그지? 얼마나 열받아. 얘들아, 여러분, 요거는 어떻게 발음해요? 일로 한번 옮겨볼까요, 얘들아?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권력하고 발음하죠. 맞습니까? 권력이에요? 력이에요? 력으로 발음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재밌는 게, 잘 봐봐, 얘들아.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으로 발음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니은은 뭘로 바뀌었어요? 리을로 바뀜으로써 뭐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라 유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리을이 뭘로 바뀌어요? 니은으로 바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난 거니까 요거 이런 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아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얘들아. 이게 만약에 공도하기 권력이었으면 공권력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건 뭐 더하기 뭐야? 얘들아? 공권 더하기 력이에요.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얘들아, 자 봐봐. 분절이 되잖아요. 유음화는 안 일어나는 게 원칙입니다. 유음화는 같은 형태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칙 때문에 한 길이 속 한 길을 흘리세요. 나중에 또 고난도 문제를 또 얘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야. 저기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뭐가 나와야 되나? 단련이란 말이 나오지. 맞습니까?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단어죠. 한 단어. 맞습니까? 한 단어니까 뭐가 되는 거냐, 이거는? 단련이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유음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결단력 하면은 단력이냐? 아니죠.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잘리니까요. 잘린 얘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음화가 일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원칙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알았어? 결국 뭐냐? 합성어에서 어근과 어근 사이에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알았어요? 어떤 원칙을 간다고 해라? 합성어에서, 안 적어드릴게요. 합성어에서 어근과 어근 사이에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됐어요, 얘들아? 합성어에서 어근과 어근 사이에는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뭐가 일어난다고요?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요. 지금 나가는 게 몇 페이지죠? 24페이지인가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좀 풀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는 요거는 B형 친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에요. 비표준 발음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나와있지만, 연구계엄하란 말은 연구계엄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나올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 음운의 변동에서 자음의 변동, 자음의 발음에서 기준이 되는 게 어디냐면요. 혀끝 소리예요. 디귿하고 니은하고 시옷이요. 근데 시옷은 거의 발음이 안 되니까 디귿하고 니은이 늘상 문제가 돼요. 뭐 얘기하느냐? 항상 여기 이 연구계음화가 아까 우리가 자 구계음화도 결국 뭐야? 디귿이 뭘로 바뀌는 거라고 해야 되나?
지읒으로 바뀐다면서. 맞습니까? 혀끝 소리잖아요. 근데 이 연구경화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는 이게 구경화로 빠고 연구경화를 보게 되면 뭐냐면 디귿이 뭘로 바뀌냐면 기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니은은 뭘로 바뀌냐 당연히. 똑같은 비음. 뭐가 있겠어? 이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연구경화예요. 마찬가지예요. 양수음화도 똑같이 뭐가 되냐면 디귿이 뭘로 바뀌냐면 생뚱맞게 뭘로 바뀌어요? 비읍으로 바뀌어요. 그럼 니은은 똑같이 여기서는 그 양수음 중에서 비음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미음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실제로 한번 몇 개를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 자, 숟가락인데 우리는 숟가락하고 발음해요? 숟가락하고 발음해요? 숟가락하고 발음하죠? 솔직히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이건 표준이에요? 비표준이에요? 비표준이에요. 표준은 뭐가 표준이냐면 숟가락이 표준이에요. 뒷공론 하면 원래 원칙은 뭐가 발음이 되면 얘라 뒷공론 해야 돼요. 뭔지 알겠지? 근데 우리는 뒷공론해요? 뒷공론해요? 그쵸? 여기다 대고 어떻게 해요? 뒷공론 한단 말이에요. 맡기다 해야 돼요. 맡기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요? 맡기다 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것들. 맡기는 회칙감 주는 거잖아요. 아무튼 간에 그런 거. 자,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잘 봐봐. 니은 같은 경우에도 건강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건강한단 말이야. 여러분 제발 좀 부디 건강하세요 그래요? 아니면 부디 건강하세요 그래요? 뭐라고요? 다시? 건강하세요 그래요? 진짜요? 빨리 한번 봐요. 부디 건강하세요. 시작. 봐요. 건강하세요 하잖아요. 어디다 대고 지금 위선을 떨어요? 내가 보기엔 조만간 이것도 사람들이 하도 다 이거대로 발음하잖아. 맞습니까? 이건 좀 심하잖아. 그쵸? 예. 여러분들 요게 제일 재밌어요. 꼼꼼하다예요? 꼼꼼하다예요? 여러분들 발음 어떻게 해요? 꼼꼼하다예요? 꼼꼼하다예요? 다시요. 뭐라고? 걔는 매우 꼼꼼하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언중들, 즉 대중들은 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규범만 이렇게 발음하면 비표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 다음에 양수음화도 마찬가지나 해라. 원래 꽃바구니는 뭘로 발음해야 되나? 대표음 디귿. 꽃바구니에 되잖아. 여러분 꽃바구니예요? 꽃바구니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비표준이래요. 뭔지 알겠지? 신문 어디서 신문? 신문이잖아. 맞습니까? 창원신문이잖아. 여러분 창원신문 그러죠? 창원 어떻게 해? 시작? 신문. 아, 자신있게 신문. 경상도 사람에게 신문이 표준 아니에요. 맞잖아,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의 이승과 이의 이승. 맞잖아, 그죠? 예. 경상도 인간들의 특징. 뭐예요, 얘들아? 경상도 말이 표준어다. 맞습니까? 지금 별로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이 수도만 대발 신발놈들 다 죽었어. 막 자소볼 새끼들. 이런 것들이요. 안 먹어. 나오는데 맞습니까? 누구는 앙대요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병신이고요. 나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가급적이면 안 먹어 하고 발음하는데 술 한잔 들어가면 다 뭐예요? 나 그딴 거 안 먹어. 맞습니까? 자, 시작. 나 그딴 거 안 먹어요? 시작. 에이, 왜 이러세요? 나 그딴 거 안 먹어.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거봐, 안 먹어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나오는데 이런 걸 양수음화라고 하는 거야. 양수음이 아닌, 즉 비읍계통의 얘기가 아닌 것이 비읍계통으로 발음되는 걸 양수음화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얘들아. 그지? 그래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B형 친구들은 요 두 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거텅스럽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아, 모음동화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뭐냐. 음운 변동이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봐라 얘들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 뱉는다라고 나오지. 그럼 이건 뭐가 나와야 되면 얘들아. 뱉는다는 첫 번째 발음은 항상 음절의 끝소리축부터 먼저 간다고 그랬지 얘들아. 티귿이 뭘로? 디귿으로.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뭘로? 니은으로. 뱉는다 하고 가게 되면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항상 뭐야? 음절의 끝소리축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온다 얘들아?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 이것도 음절의 끝소리처럼 뭐가 됩니까, 얘들아? 밥는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 언제는 다 알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근데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엄청 약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밥는 맞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 맞아요? 음절의 끝소리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음화 일어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얘도 한번 또 볼까요, 얘들아? 처음에 뭘로 하는 치옷이 뭘로 바뀐다고요? 디귿. 아이고 잘했어요. 첫눈 맞습니까? 그 다음에 첫눈 맞습니까? 똑같이 뭐냐면 음절의 끝소리축이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 맞네요. 맞잖아, 그쵸?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건 한 방에 갑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합니까, 얘들아? 줄. 넘이에요, 럼이에요? 럼. 맞습니까? 줄넘기에다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납니까, 얘들아? 줄, 럼, 끼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뭐야? 유마가 일어나고, 맞습니까? 기가 끼가 됐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된소리 대기가 일단은 나중에 된소리 대기 배우더라도 일단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고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앞마당이 나오는데, 앞마당은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는 비읍이요. 맞습니까? 앞마당에서, 그치? 그 다음에 앞마당으로 되니까, 자, 그러면 똑같이 뭐야? 음절의 끝소리 위축에서 비음화가 되는 거 맞죠, 얘들아? 그죠? 자, 답 나왔죠? 몇 번입니까?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 의문현상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서 먹는다 나오고 사흔날 나오고 꽃물 나오고 급류 나오면 공통점은 무슨 의문 변동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비음화가 일어났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결국 뭐야 얘라? 리을로 바뀌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유음화. 맞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원래 있던 의문이 다른 의문과 연결되면서 뭐가 됐어요? 탈락. 그럼 이거는 결국 뭐야? 의문? 탈락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봐봐. 예사소리, 얘네들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맞습니까? 그럼 얘는 된소리, 되기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파열음. 얘가 뭐가 됐어요? 뭘로 바뀌는 거야? 각각 이음과 뭐? 니음과 미음으로 발현하는 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비음화에 해당이 되네요. 답은 4번인데, 자, 봐. 비음이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 뭐 앞에서? 얘가, 이게 중요한 게 뭐 앞에서? 비음 앞에서. 맞잖아. 비음화는 결국 뭐야? 비음이 음운 환경이 돼야 되고, 유음화는 유음이 음운 환경이 돼야 돼. 맞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자, 됐습니까? (49번) 문제. 보기의 표준발음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